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화학, 화학연력학과 반응 속도론 제7강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7강은 제3장 변화의 방향 중에서 두 번째 강인 자유에너지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7강은 전체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1절은 개의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 자유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 개의 자발적인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 그 자유에너지, 두 가지 자유에너지가 있는데요. 헬몰츠 자유에너지와 깁스 자유에너지가 있는데, 그 헬몰츠 자유에너지와 깁스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최대 일은 어떻게 되고 최대 비팽창일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2절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부 에너지, 엔탈피, 헬몰츠 자유에너지, 깁스 자유에너지와 이 도함수들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3절에서 보겠어요. 첫 번째, 1절, 개의 자발적 변화의 방향입니다. 개의 자발적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절에서 엔트로피를 가지고 자발적 변화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그러면 그 엔트로피와 엔탈피와의 관계로부터 자발적인 변화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발적 변화가 어느 쪽으로 될 것인지 하는 자발적 변화의 여부는, 만약에 엔트로피가 전체 개, 유니버스의 엔트로피하고 시스템의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둘 다 0보다 클 때는 이것도 자발적이고 이것도 자발적이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변화로부터 자발적인 변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버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커도 자발적이지만 개의 엔트로피는 0보다 작아서 비자발적일 때는 엔트로피 변화만 가지고는 개의 자발적인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입된 것이 자유에너지라는 것인데, 먼저 등부피 변화와 헬몰트 자유에너지를 보면, 등부피 변화에서는 클라우지우스 정리를 보면 클라우지우스 정리는 이와 같았죠. ds는 항상 t분의 dq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클라우지우스 정리였어요. 이 클라우지우스 정리에 t를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t를 곱하면 좌변은 tds가 될 테고 우변은 dq가 되겠죠. 그러면 tds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dq-tds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것이 얻어지겠고, 이것이 교재 7.1식입니다. 만약에 팽창1만 있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dq는 du 플러스 pdv였어요. 그래서 등 앞 상태에서 팽창1만 있는 경우에 dq는 du 플러스 pdv죠. 그러므로 dq에 du 플러스 pdv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du 플러스 pdv 마이너스 tds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겠죠. 부피가 일정하면, 지금 등부피 변화의 경우를 보기 위해서 등부피 변화니까 부피가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하면 dv는 0이기 때문에 pdv가 지워져서 du-tds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얻어지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헬몰츠 자유에너지를 정의하는데, 헬몰츠 자유에너지는 기호는 A로 표시하고 A는 U-TS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U, TS 모두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헬몰츠 자유에너지 A 역시 상태함수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미분하면 미분량 dA는 du-ts가 될 테고, 이걸 전개하면 du-tds-sdt가 되겠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DT가 0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앞에 식에서 SBT가 지워지기 때문에 DA는 DU-TDS가 됩니다. 앞에 7.3식에서 DU-TDS가 0보다 작거나 같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DU-TDS가 DA니까 DA, 즉 언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DA는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이게 등온, 등부피에서의 자발적 변화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D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D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D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변화이고 그 다음에 DA가 0일 때는 평형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어서 등압 변화인 경우에 이 등압 변화에 대한 자발적인 변화를 판단하는 깁스 자유에너지를 보면 등압에서 DQ는 DH이기 때문에 7.1씩 DQ-TDS는 0보다 작거나 같아 해서 이것이 DH는 그러면 DH-TDS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 H와 TS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것을 도입하고 깁스 자유에너지는 GOG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깁스 자유에너지는 G는 여기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 H-TS를 정리하고 그러면 DG는 DH-TS에서 전개를 하면 DH-TDS-SDT가 되겠죠.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면 DT = 0이니까 마이너스 SDT가 지워지고 그러면 남는 것이 DG는 DH-TDS가 되겠어요. 그래서 DH-TDS가 남죠. 그러므로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에서 DH-TDS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바로 DH-TDS가 G니까 DG니까 DG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DG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즉 등온, 등압에서 자발적인 변화의 조건이 바로 이와 같다 합니다. DG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죠. 그러므로 DG가 0보다 작을 때는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DG가 0보다 클 때는 비자발적인 변화이고 DG가 0일 때는 또 마찬가지로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0보다 작으면 자발적인 변화, 0보다 크면 비자발적인 변화, 그 다음에 0일 때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응 상태에서 깁스 에너지를 구하면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는 델타 R G0로 표시하고 표준이니까 0, 그 다음에 변화니까 델타, 반응이니까 R로 표시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델타 R G0는 DG가 DH-TDS니까 델타 R G0는 델타 R H0 마이너스 T 델타 R S0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응 깁스 에너지는 생성물질의 깁스 에너지에서부터 또 반응물질의 깁스 에너지 합을 빼면 되겠어요. 외제 7.1을 보면서 한번 해보면 25도 C 표준 상태에서 다음 반응의 깁스 표준 엔트로피 변화량은 변화량 델타 R S는 마이너스 21.1 줄 K 마이너스 몰 마이너스 1고 이 반응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 델타 R G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리고 델타 H는 이와 같이 주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로부터 델타 R G0를 구해서 이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판단해보라 하는 얘기예요. 반응은 아이언 S가
고체 아연을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넣었더니 아연 E값 플러스가 나오면서 구리가 석출되는 이러한 반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화학 반응에서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델타 S값과 델타 H0 값을 가지고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델타 R G0는 델타 R H0 마이너스 T 델타 S에서 구하면 되겠죠. 델타 R H0는 마이너스 218.7kJ 몰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 갖다 놓고 온도 상온 298.15K 넣고 S값 마이너스 21.1 K 마이너스 1 몰 마이너스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12.4 kJ 몰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델타 R G0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러한 반응은 위에 이와 같은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즉 그래서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아연 금속을 집어넣으면 저절로 아연 E값 플러스 이온이 생기면서 구리가 석출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7.2절 최대 1과 최대 비팽창 2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헬몰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최대로 할 수 있는 2는 얼마이고 또 최대로 할 수 있는 비팽창 1은 얼마인지 하는 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델타 A와 델타 G로부터 자발적 반응의 방향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최대 1과 최대 비팽창 1이에요. 최대 1은 dA와 dW의 관계로부터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을 보면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에서 dq-tds는 0보다 작거나 같았죠. 그러면 dq는 du-dw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du-dw-tds는 0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서 du-tds가 da였으니까 da-dw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dw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da는 dw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 1은 걔가 외부에 할 수 있는 1의 값은 w는 마이너스 dw는 마이너스 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dw 절대치 양의 값을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치를 넣으면 부호가 바뀌니까 da는 부등식이 바뀌어서 da는 dw보다 dw 절대치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dw는 1의 변화량은 맥시멈이 언제다? da와 같을 때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da 맥시멈은 da와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맥시멈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양은 A의 변화량하고 같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 비팽창일을 보겠습니다. 깁스 에너지는 비팽창일, BPDW, 이 PDW가 팽창일이고 그 외에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 비팽창일을 찾아보면 du는 dq 플러스 이번에는 2일 전체가 팽창일과 비팽창일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dq 플러스 dw 팽창 플러스 dw 비팽창이 되겠죠. 그러면 dq에 대해서 정리하면 dq는 du 마이너스 dw 팽창 마이너스 dw 비팽창이 되겠죠. 그러므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dw 팽창은 마이너스 pdv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비등식에서 dq-tds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dq-tds는 du 요거 마이너스 dw니까 플러스 pdv가 되고 pdv 마이너스 tds 플러스 마이너스 dw 비팽창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du 플러스 pdv 마이너스 tds는 요거 비팽창이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와 같이 돼서 du 플러스 pdv 마이너스 tds가 dw 비팽창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du는 dq-pdv니까 dq-pdv를 du에다가 집어넣으면 dq-pdv 플러스 pdv 마이너스 tds 여기서 pdv 지워지면 dq-tds가 되겠죠. 이게 dw 비팽창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여기서 dq-td, dq가 dh고 dh니까 앞에 식은 q 대신에 dh를 집어넣으면 dh-tds는 dw 비팽창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dh-tds가 dg니까 그러면 dg는 dw 비팽창보다 작거나 같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치를 씌우면 부호가 바뀌어서 dg가 크거나 같아 비팽창이 되겠죠. 그러므로 비팽창 1의 크기는 맥시멈이 얼마다? dg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dw 맥스 비팽창은 dg가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로 할 수 있는 비팽창일은 맥시멈은 비팽창일은 얼마까지 일어날 수 있다? dg 변화량까지만큼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1몰의 물 H2O 액체를 생성시켰어요. 만약 이 반응이 연료 전지에서 일어난다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얼마이냐?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바로 비팽창일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일은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일어난 전기 에너지는 비팽창일이 되겠죠. 고록의 연력 박자를 사용해서 구해봐라. 화학방에서 최대 비팽창일을 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하는 것은 최대 비팽창일을 구하라 하는 문제이죠. 최대 비팽창일은 dw 비팽창은 dg니까 w max 비팽창은 델타 g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고록의 연력 박자를 사용해서 델타 g를 구하면 되겠어요. 반응은 이와 같은 것이죠. 물 1몰이 생성되는 것은 H2OL 1몰이 생성되는 반응은 H2 기체 플러스 2분의 O2 기체가 H2OL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방식은 일반학을 통해서 충분히 균형화학 방식을 만드는 법을 공부했을 테니까 쉽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작성한 다음에 보록의 표에서부터 각 물질들의 생성 깁스 에너지를 찾아보니까 H2의 생성 깁스 에너지는 이거는 기준 물질이니까 0, O2도 기준 물질이니까 0, 그 다음에 H2O 액체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37.13 kJ 몰 마이너스 1승이 돼요. 그러므로 맥스 비팽창일은 델타 G0와 같고 델타 G0는 생성물들의 반응 깁스 에너지의 합에서 반응물들의 반응 깁스 에너지의 합을 생성 깁스 에너지 합을 빼면 되니까 그러면 반응물들은 0이니까 이 생성물들만 남아서 마이너스 230.13 kJ 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맥시멈이 이만큼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에너지들에 관한 것, 내부 에너지 U, 엔탈피 H, 자유에너지, 헬모츠 자유에너지 A, 깁스 자유에너지 G와 이것들에 관련된 도함수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4개의 연력학 함수 UHH와 이 연력학 기본 변수, 우리 항상 기본 변수 PVT, 이 기본 변수와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연력학 기본식은 U와 H에 관한 연력학 기본식은 6강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DU는 TDS-PDV였고, 그 다음에 DH는 TDS 플러스 VDP였어요. 이거 6강에서 꼭 외워두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겠죠. 여기서의 차이는 U와 H는 앞에 TDS는 같고, DU는 마이너스 PDV, DH는 플러스 VDP다 하는 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G에 관한 연력학 기본식을 유도해보면 DA는 DU-TDS-SDT였고 요 DU는 DA를 정의에 의해서 A에 대한 정의 U-T를 TS에서 그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앞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앞에 DU의 기본식에서 DU는 TDS-PDV였으니까 이 DU에 TDS-PDV를 넣어서 결합을 넣으면 DA는 TDS-PDV TDS-SDT가 되겠죠. 여기서 TDS-TDS가 지워지면 남는 것은 -SDT, -SDT와 -PDV가 되겠어요. 그러면 -SDT, -PDV가 되겠죠. 이것이 연력학 기본식 3입니다. 여기서 SDT를 앞으로 끌어온 것은 이것과 같은 DU equal TDS PDV와 이것들과 같은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DA와 DU의 차이는 DU는 첫 번째 항이 TDS인데 DA는 첫 번째 항이 -SDT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면 DG는 DH-TDS-SDT고 연력학 기본식 2에서 DH는 TDS 플러스 VDP였으니까 DH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DS-TDS 지워지면 -SDT 플러스 VDP가 남겠죠. 그래서 DA는 -SDT -PDV, DG는 -SDT 플러스 VDP예요. 그러므로 DA는 DU와 비교하면 요게 다르고 DG는 DH와 비교하면 요게 다른 거죠. UHH와 연력학 기본 변수들 TDS, PVT와의 관계들을 보면 기본식 1번은 DAU는 TDS-PDV였습니다. 그리고 U는 T와 여기 S와 V의 변수이니까 DU는 S와 V의 변수이고 이것을 전개하면 먼저 V가 일정할 때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운드 U, 라운드 S, DS가 되고 두 번째 S가 일정할 때 V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운드 U, 라운드 V, DV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DS, DS 앞에 일식과 기본식 일식과 비교하면 DS, DS 같고 DV, DV 같으니까 요거는 T가 될 테고 요거는 -P가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S, V는 T이고 라운드 U, 라운드 V, S는 -P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식 2에서 기본식 2는 DH는 TDS 플러스 VDP였죠. 그러면 H는 S와 P의 함수이니까, P를 변수로 하는 함수니까, DH는 SP가 될 테고, 이거 마찬가지로 P가 일정할 때 S에 대해서 전개하면
라운드 S, 라운드 H, 라운드 S, DS. 그 다음에 S가 일정할 때 P에 대해 전개하면 라운드 H, 라운드 P, DP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S, DS, DP, DP 같으니까 이것은 T이고 이것은 V라는 게 되겠죠. 그러므로 라운드 H, 라운드 SP는 T이고 라운드 H, 라운드 PS는 V에 해당되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기본식 3을 보면 DA는 -SDT, -PDV. 이것도 여기서 A는 T와 V를 변수로 하는 함수이니까 DATV는 마찬가지로 V가 일정할 때 T에 대해서 전개하면 라운드 A, 라운드 T, DT. 그 다음에 T가 일정할 때 V에 대해 전개하는 라운드 A, 라운드 V, DV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DT, DV 같으니까 이게 -S고 이게 -P가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A, 라운드 TV는 -S이고 라운드 A, 라운드 VT는 -P가 되겠죠. 기본식 4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면 DG는 -SDT 플러스 VDP고 이거 전개하면 DGTP는 라운드 G, 라운드 T, PDT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P, T, DP가 되고 DT, DP 같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에 해당되고 요거는 V에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라운드 G, 라운드 TP는 -S이고 라운드 G, 라운드 PT는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맥스웰 관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맥스웰 관계라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어떤 함수 f, x, y를 미분했을 때 이거를 미분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df는 g, dx,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미분량 h, dy라고 하면 df는 gdx 플러스 h, dy로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 df가 완전 미분이면 이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게 맥스웰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엇갈려서 G, 라운드 G, 라운드 Y 함수. X가 일정할 때 라운드 G, 라운드 Y, X는 또 역으로 라운드 H, 라운드 X, Y 하는 것과 같다는 게 맥스웰 관계예요. 그래서 앞에 기본식 1, 2, 3, 4가 이런 형태의 함수이죠. du는 모 플러스 모 이런 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러한 맥스웰 관계를 적용하면 연력학 기본식들의 맥스웰 관계를 적용하면 이러한 관계들이 얻어집니다. 라운드 T, 라운드 VS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SV이고 그 다음에 라운드 T, 라운드 PS는 라운드 V, 라운드 SP이고 이 연력학 기본식들의 여러분들이 외워두었던 연력학 기본식 4개에다가 차례차례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러한 관계들이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표 7.1을 보겠습니다. 표 7.1은 연력학 함수와 중요한 관계식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함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에너지와 관련된 함수 UHAG를 보면 U라는 것은 U는 Q 플러스 W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W는 PDV였으니까 PV에 관한 함수이고 그 다음에 Q는 엔트로피 정의에 의해서 dQ 이퀄 T분의 ds는 t분의 dq 리버스블이기 때문에 ts의 함수임을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u는 s와 v의 함수이고 그러면 u라는 내부 에너지 u는 정의를 보면 ts-pv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식은 du는 tds-pdv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므로 U는 S와 V의 함수이고 H는 S와 P의 함수이고 A는 T와 V, G는 T와 P의 함수로 이렇게 각각의 에너지에 관한 함수들이 그 변수가 무엇인지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앞에서 정리가 된 것이니까 이 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면 될 테고, 교재에서 두 번째 DH equal TDS 마이너스 VDP인데 오타가 났어요. PDV라고 되어 있죠. 그거 VDP로 고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K의 자발적인 변화는 등부피 변화의 경우에는 헬무츠 자유에너지 A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헬무츠 자유에너지 A는 U-TS로 정의가 되고, 그러면 D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발적인 변화이고 0보다 크게 나오면 비자발적인 변화이며 0일 때는 평형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면서 알 수 있었고, 등압 변화하고 등압 변화는 깁스 자유에너지로부터 판단하는데 깁스 자유에너지 G는 H-TS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DG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인 변화, 0보다 크면 비자발적인 변화, 0일 때는 평형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응 깁스 에너지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델타 RG0는 G가 H-TS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RS0로 해서 구하면 되고, 반응 깁스 에너지는 깁스 에너지로부터 구할 때는 생성물의 깁스 에너지로의 합에서 반응물들의 깁스 에너지의 합을 뺀 것을 빼면 델타 RG0가 얻어진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최대 1과 최대 비팽창 1, 헬무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로부터 최대 1과 최대 비팽창 1을 구할 수가 있는데, 최대 1은 dWmax로 표시하면 최대 1은 dWmax는 DA와 같을 때, A의 변화량과 같을 때가 최대 1의 값이 되고, 최대 비팽창 1은 최대 비팽창의 dWmax 비팽창은 그것이 깁스 에너지 변화량과 같을 때가 최대 비팽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UHAG와 관련 도함수들의 의미는 연력학 기본식으로부터 연력학 기본식 첫 번째는 DU는 TDS-PDV이고 DH는 TDS 플러스 PDV이고 DA는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이고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이고, 이 4개의 기본식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한다고 했고, 이거로부터 다함수의 관계들을 보면 라운드 U, 라운드 SV는 T, 라운드 U, 라운드 VS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라운드 H, 라운드 SP는 T, 그 다음에 라운드 H, 라운드 PS는 V, 그 다음에 라운드 A, 라운드 T, V는 마이너스 S, 라운드 A, 라운드 V, T는 마이너스 P, 그리고 라운드 G, 라운드 T는 마이너스 S, 그리고 라운드 G, 라운드 P, T는 V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엑셀 관계식 하는 것으로 엑셀 관계를 이용해서 전력학 기본식들로부터 그들과의 관계를 보면 라운드 T, 라운드 V, S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S, V와 같고, 라운드 T, 라운드 P, S는 라운드 V, 라운드 S, P와 같다. 그리고 라운드 P, 라운드 T, V는 라운드 S, 라운드 V, T와 같고, 라운드 V, 라운드 T, P는 마이너스 라운드 S, 라운드 P, T와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7강 자유에너지와 변화의 방향 첫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학 화학연락과 반응속도론 제7강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7강의 4절과 5절입니다. 4절은 자유에너지와
기본 변수들인, 연력과 기본 변수들인 PV, T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5절은 분몰 성질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그로부터 화학 포텐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 화학 포텐셜을 가지고 변화를 다루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너지와 PVT 관계는 헬몰츠 에너지, 자유에너지, 첫 번째 자유에너지인 부피가 일정할 때 등부피 조건에서의 자유에너지인 헬몰츠 에너지와 그 다음에 등압 조건에서의 자유에너지인 깁스 자유에너지, 이것들과 온도 T, 부피 V, 그리고 압력 P는 어떻게 의존되는지 하는 것을 차례차례 보겠어요. A와 G의 경우는 T와 V에 대한 A의 변화를 먼저 보면, 앞에서 라운드 A, 라운드 TV는 마이너스 S였고, 그 다음에 라운드 A, 라운드 V, T는 마이너스 P였어요. 여기에서 S와 엔트로피는 최소값이 0이었죠. 압력이라는 것도 최소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S와 P는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A라는 것은 헬몰츠 에너지 A는 온도가 변화할 때 헬몰츠 에너지는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부피 변화에 따른 헬몰츠 에너지 변화량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A는 온도 또는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상 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부피, 부피가 일정할 때 등부피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는 변화와 등온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변화는 이게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델타 A가 마이너스면 뭐예요? 자발적이었죠. 따라서 등부피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등온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들은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T와 P에 대한 G의 변화를 보면 앞에서 라운드 G, 라운드 T, P는 마이너스 S였고 라운드 G, 라운드 P, T는 V였어요. 여기에서 S 항상 플러스 값이고 부피도 역시 마이너스 부피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피 항상 플러스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 G는 압력이 일정할 때 등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이게 증가하면 이게 항상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려면 G는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온에서 즉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델타 G 값이 이거 플러스 값이 되려면 델타 G 역시 증가해야죠. 그래서 G는 등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깁스 에너지는 감소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도 상승에 따른 몰 엔트로피 SM이 이것이 큰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죠. SM이 크면 클수록, S값이 크면 클수록 델타 G값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기체상이 액체상이나 고체상보다 압력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7.1이 되겠는데요. 기체, 액체, 고체를 깁스 에너지와 온도와의 관계를 보면 이와 같이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기체가 급격하게 가장 크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그보단 덜, 그 다음에 고체가 가장 밋밋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압력에 따른 변화는 기체가 가장 크게 급격하게 커지고 액체가 그 다음, 고체가 그 다음 순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깁스 에너지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변화는 온도에 따른 변화는 마이너스 S. 그래서 깁스 에너지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라운드 G, 라운드 GP는 마이너스 S였어요. 여기서 G의 정의가 H-Ts니까 S는 T분의 HG가 되겠죠. 그러므로 라운드 G, 라운드 GP는 마이너스 T분의 H-G가 되고 평형을 다룰 때는 G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T분의 G로 다루는 것이 편리해요. 그래서 G equal H-TS로부터 T로 나눠지면 T분의 G는 TH-S가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 GT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요게 그대로 오니까 라운드 T분의 H 마이너스 라운드 S 라운드 TP가 되겠죠. 요거는 T분의 1의 함수니까 요거는 여기서 S는 상수가 되니까 이걸 미분을 하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T자승분의 H가 돼서 라운드 GT, 라운드 TP는 마이너스 T자승분의 H가 됩니다. 이거를 깁스 헬레몰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변화량 델타 G를 쓰면 이거는 마이너스 T자승분의 델타 H가 되겠죠. 온도 변화에 의한 최종 온도에서의 그럼 맨 나중 반응이 끝났을 때, 변화가 끝났을 때 그때 온도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인테그랄 Ti에서 Tf까지 D, T분의 델타 G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델타 H 앞으로 빼내면 인테그랄 T자승분의 1 DT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요게 T분의 1이니까 델타 G, TF분의 델타 G, TF 마이너스 나중 온도 TI분의 델타 G, TIF의 델타 G. 요거 T자승분의 1 미분하면 T분의 1이 되니까 델타 H, TF분의 1 마이너스 이거 적분하면 TF분의 1이니까 델타 H, TF분의 1 마이너스 TI분의 1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 최종 온도의 델타 G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최종 온도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니까 그게 델타 G, TF가 될 테고 그러면 요항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거 곱해주면 TF TI분의 델타 G, TI 플러스 델타 H, TF분의 1 마이너스 TI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298.15K 표준 상태에서 수은 HG 기체의 델타 FG0는 31.82 kJ 몰-1이고 델타 FH0는 61.32 kJ 몰-1이다. 400K에서 델타 FG0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98.15에서부터 400K에서의 델타 FH0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등압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최종 온도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 델타 GTF는 이렇게 앞에서 식으로 구해졌어요. 여기에다가 각각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TF 최종 온도 400K, 그 다음에 델타 G I 31.82 kJ 몰-1, 온도 298. 초기 온도 298.15K였고, 델타 H
61.32 kJ/몰 마이너스 1이고, 나중 온도 400K분의 1, 처음 온도 298.15K를 집어넣어서 전체를 계산하면 21.73 kJ/몰 마이너스 1이 얻어집니다. 깁스 에너지의 압력에 따른 변화를 보면, 압력과의 관계를 보면, 연력학 기본식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였어요.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마이너스 sdt가 지워질 테고, 이때 압력이 pi에서 pf로 변했다. 압력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와의 관계를 보면, 그러면 델타 g는 이거 지워지니까 인테그랄 pi에서부터 pf까지 vdp 해서 구하면 되겠죠. 델타 g는 gf-gi이고, 이 식을 gf와 몰당 G값, gmf에 대해서 나타내면, gf라는 것은 초기 값에다가 변화한 값으로 더해주면 되니까, 델타 g가 이거죠, 변화량이. 그러면 몰당 값은 초기의 몰당 값 플러스 pi에서 pf까지 vm, dp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응축상은 액체나 고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고, 이 응축상에서 몰 부피는 응축상, 즉 액체나 고체는 몰 부피가 압력에 따라서 거의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로 따라서 다뤄주면 GMF는 GMI 플러스 VM, 이게 상수로 다룰 수 있으니까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PF-PI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GM은 플러스 VM 델타 P다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체의 몰 부피 VM은 응축성에 대해서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압력에 크게 의지하죠. 기체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2분의 1로 줄어드니까요. 이상기체의 경우 VM은 P분의 RT였어요. PVM은 RT였으니까 VM에 대해서 하면 P분의 RT가 되고, 그러면 GMF는 GMI 플러스 P 대신에 RT를 넣으면 RT 하고 나올 테고, V 대신에 RT를 넣으면 RT는 상수로 빼내고 P분의 DP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G는 GMI 플러스 RT, ln, PI분의 PF가 되겠어요. 이산기체의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초기 압력이 1바라고 하면, 표준 상태에서는 1바이면 GM은 GM0 1바일 테니까 1바, 표준 상태라는 표시로 0을 넣고, 그 다음에 RT, LNP, 이게 1이니까 PF 대신에 P로 쓰면 RT, LNP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GM은 GM0 플러스 RT, LNP 그래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M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의 값에다가 RT, LNP, RT는 상수이고 여기 LNP는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 7.1과 같이 압력에 대해서 로그 함수 쪽으로 변화하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7.4 다음 조건에서 일어난 몰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GM을 구하시오. 첫 번째, 마이너스 10도씨에서 밀도가 917kg 몰 마이너스 미터 마이너스 3승인 얼음을 1바에서 2.0바로 등온 가압했을 때. 두 번째, 25도씨의 수증기를 1.00바에서 2.00바로 등온 가압했을 때. 이때 수증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합니다. 첫 번째는 얼음이니까 지금 응축상이라는 얘기죠. 고체인 얼음. 두 번째는 수증기니까 이건 기체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축상 물질과 기체상 물질의 등온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기수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하는 게 예제 7.4 문제예요. 응축상 물질이니까 델타 GM은 VM PF-PI에서 구하되고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의 그런 몰 부피 VM을 구해야 되겠죠. 몰 부피를 밀도로부터 계산하면 밀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하는 거니까 VM은 질량 이만큼을 밀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18.0 곱하기 10 3승 kg 몰 마이너스 1몰이 18.9g이니까 18.0 곱하기 10 3승 kg 몰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917kg 메타 마이너스 3승 부피로 나눠주면 몰 부피로 나눠주면 몰 부피 VM이 얻어졌어요. 그러므로 이거 계산하면 1.96 곱하기 10-5승 메타 3승 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밀도 D는 뭐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므로 델타 G는 VM-VF 하면 VM 1.96 곱하기 10-5승 메타 3승 몰 마이너스 1이고 나중 압력 2.00 바 처음 압력 1.00 바 그래서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하고 그래서 계산하면 1.96 줄 몰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체상인 경우죠. 기체상이니까 이상기체이면 초기 압력이 1바인 기체의 델타 G0, 델타 GM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GM은 초기 압력이 1이니까 델타 GM은 RT-LNP가 되고 R 표에서 갔다 오면 8.34 줄 K-1 몰 마이너스 온도 T 298.15K 초기 압력 2니까 LN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7 kJ 몰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7강의 마지막 분몰 성질과 화학 포텐셜을 보겠습니다. 이 분몰 성질과 화학 포텐셜은 8장에서부터 다루는 그런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의 경우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열린 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닫힌 계와 또는 고립계의 경우에 대해서만 다뤄왔는데 열린 계, 즉 물질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연력학적 성질들은 어떻게 다룰까? 즉 물질의 몰수가 변화하는 경우에요. 분몰, 그래서 그 물질의 부피를 다루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게 분몰 부피인데 분몰 부피는 어떤 물질, A라는 물질, 특정 물질의 몰 부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 중에 A라는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 이것을 다루는 것이 분몰 부피입니다. 분압과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다른 성분의 양이 일정할 때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하고 다른 성분의 양도 일정한 때 그러한 상태에서 특정 성분 I를 미소량 첨가하면 그거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하겠죠. 이 첨가된 I 물질의 몰당 변화하는 부피, 이거를 분몰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와 성분 물질의 몰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돼요. 전체 부피는 각 성분들의 몰수에 따라서 전체 부피가 결정되겠죠. 즉 A가 1몰, B가 2몰, C가 3몰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면 전체 부피는 각각의 물질들의 1번 물질의 몰수, 2번 물질의 몰수, 3번 물질의 몰수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부피의 미소 변화량, I라는 물질에 따른 미소 변화량은
즉 A 물질, 1번 물질을 다른 물질들은 다 고정시켜 놓고 그때 온도, 압력이 일정하고 다른 물질들의 양도 고정시켜 놓고 1번 물질만 넣었을 때 부피 변화량,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고정시켜 놓고 2번 물질을 넣었을 때 부피 변화량, 또 3번 물질을 넣었을 때 부피 변화량, 이것들의 부피 변화를 전체 더하면 그게 전체 부피가 되겠죠. 그것을 식으로 쓰면 dV는 시그마 i 라운드 v 라운드 ni dpn 프라임이다 하고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1번 물질의 전체 물질들의 몰수 변화는 그러면 이 부피 변화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dni는 부피 변화, 부피들의 전체 부피함 거기에 dn 한 것이 전체 dni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물질 부피, I 물질의 몰 부피는 나머지 다 일정하게 해놓고 그 I번 물질만의 물질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량, 그게 I번 물질의 몰 부피가 된다 하는 것이 분몰 부피의 정의예요. 그래서 V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몰당 부피, 어떤 물질의 몰당 부피는 그 물질을 넣었을 때 변화한 부피다 하는 것이 바로 분몰 부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분 A와 B로 구성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다고 하면 이때 A가 DNA, B가 DNB만큼 첨가될 때 그거에 따른 부피 변화는 즉 이 부피 V가 NA와 NB의 함수인 그러한 경우가 되겠는데, 그러면 DV라는 것은 라운드 V, 라운드 NA, 나머지 고정시켜 놓고 DNA,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NB, 나머지 고정시켜 놓고 DNB,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럼 전체 부피는 여기에 인테그랄 하면 됩니까? 그럼 인테그랄 각각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NA까지 VA, DNA 플러스 0에서부터 NB까지 VB, DNB 하는 것이 될 테고, 이거 적분하면 VV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NA, DNA 하면 NA가 되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NB까지 DNB 하면 NB가 되죠. 그래서 전체 부피 V라는 것은 A의 몰 부피 곱하기 그거의 몰수, B의 몰 부피 곱하기 그거의 몰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몰 부피는 그런데 이 분몰 부피라는 것은 몰 부피하고 달리 항상 플러스 값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두 물질을 섞었을 때 그것이 단순하게 합해진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갖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황산 마그네슘의 경우에 MgSO4 황산 마그네슘을 이 농도가 아주 묽을 때, 묽은 0에 가까울 때 분몰 부피는 마이너스 1.4cm 삼소 몰 마이너스, 즉 오히려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예요. 물에다가 아주 황산 마그네슘 아주 약간만 집어넣었을 때는 오히려 부피가 수축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물 분자와 황산 마그네슘 입자들이 창물을 형성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오히려 부피가 수축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몰의 MgSO4를 다량의 물에 섞으면 오히려 금방 얘기했듯이 부피가 1.4cm 삼성만큼 수축한다 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도 있다. 그래서 분몰 부피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갖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분몰 깁스 에너지와 그럼 화학 포텐셜 관계를 보면, 화학 포텐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물질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화학 포텐셜이라는 개념 뮤J로 나타내는데, 이 뮤J라는 것은 일종의 분몰 개념이고, 그 뮤J는 뭐냐면 분몰 깁스 에너지를 뮤J 화학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포텐셜은 것은 물질의 양을 변화시켰을 때 그 몰수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그게 화학 포텐셜입니다.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1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화학 포텐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화학 포텐셜이다. 따라서 뮤J는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 몰당 깁스 에너지가 뮤J가 되겠죠. 그래서 두 성분이 혼합했을 때에 대한 깁스 에너지는 G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뮤ANA 플러스 뮤BNB가 되겠습니다. 아까 분몰 부피에서는 VANA 플러스 VBNB였는데, 이제 깁스 에너지는, 혼합물의 깁스 에너지는 뮤ANA 플러스 뮤BNB가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U, 엔탈피 H, 헬몰츠 에너지 A로도 이 화학 포텐셜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표현된 화학 포텐셜은 내부 에너지에 대한 것은 라운드 U, 라운드 N인데, 그 다음에 SVN 프라임. 그 다음에 엔탈피에 대한 것은 SPN 프라임. 그 다음에 헬몰츠 에너지에 대한 것은 TVNP.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는 TPN 프라임입니다. 실제 기체의 깁스 에너지하고, 그럼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루냐 하면, 이 실제 기체를 다루기 위해서 퓨가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는데, 실제 기체는 몰 부피가 P분의 RT로 표현되지 않았죠. 실제 기체의 경우는 반데르바스 기체이건 이와 똑같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간단한 식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따라서 몰 깁스 에너지 역시 P로 나타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모양은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퓨가시티라는 거예요. 퓨가시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제 기체의 압력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의 G를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P 대신에 사용하는 함수다. 압력 P 대신에 실제 기체가 실제로 나타나는 압력을 퓨가시티 F로 나타낸다. 그러면 실제 기체에 대한 화학 포텐셜은 뮤는 뮤0 플러스 RT P0분의 P 대신에 F 퓨가시티 넣어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퓨가시티는 그 B를 P분의 F를 퓨가시티 계수 파이로다가 나타내주고, 그러면 이 파이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 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체는 P가 0이 되면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하기 때문에 P가 0으로 갈 때 P분의 F는 1이 되죠. 서로 똑같은 값이. PF가 이상기체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P의 값이 되기 때문에 P가 0으로 가면 P분의 F는 1이 됩니다. 그러면 U는 U0 플러스 RT에 대한 P0분의 F였는데, 그걸 풀어서 쓰면 U는 U0 플러스 RT에 대한 P0분의 P하고 그다음에 RT에 대한 파이를 사용하면 이제 퓨가시티 계수를 가지고, 이거는 이상기체의 값에다가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첨가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퓨가시티, 질소 퓨가시티하고 퓨가시티 계수를 보면 질소의 경우에 압력이 1일 때
퓨가시티는 0.995가 되고, 그러면 파이는 이거를 1로 나눈, F를 P로 나눈 것이니까, 파이는 0.995가 되고, 10바가 되면, F는 9.956이 되고, 파이는 0.9956이 되고, 100바가 되면, 300바가 되면, 306.6이 돼서 1.005. 1000바가 되면, F는 183에서 1.83에서 점점 더 압력이 높아질수록 퓨어시티 계수가 점점 1보다 점점 그 비율이 1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실제 기체도 이상 기체에 가까워서 1에 접근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1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유에너지와 PVT 관계는 깁스에너지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변화는 라운드 T분의 G를 사용하면 라운드 T분의 G, 라운드 T는 마이너스 T 자승분의 H가 되고, 이게 깁스 헬머holtz 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델타 값은 마이너스 T 자승분의 델타 H에서 구하면 되고, 그리고 나중 온도에서의 반응이 끝났을 때의 델타 G를 구하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져서 이 식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보았고, 일정 온도에서의 평 델타 G 값은 초기의 G 값에다가 변화량 VM PF-PI 응축상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서는 그 변화량이 RT, LN, PI분의 PF가 돼서 초기 값에다가 이 값을 더해서 구하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압력이 1바이면 GM은 GM0 플러스 RT, LN, P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열린 계에서, 즉 혼합물이 됐을 때 성질을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이 분몰 성질이고, 분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분몰 부피를 보면, 분몰 부피는 몰수 변화에 따른, 그 물질만의 몰수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이고, 그래서 A가 DNA만큼, B가 DNB만큼 첨가됐을 때, 그때 부피 변화량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때 부피는 VANA 플러스 VBNB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몰 깁스 에너지를 다른 말로 하면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고, 화학 포텐셜은 물질계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또 분몰 개념이기 때문에 몰수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량, 특정 물질의 몰수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그것이 그 물질의 화학 포텐셜이다. 그리고 깁스 에너지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일 때는 변화하지 않는 게 SVN 프라임, 그다음 H는 SPN 프라임, A는 TVN 프라임이고 G는 TPN 프라임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성분의 혼합물에 대한 깁스 에너지는 G는 UANA 플러스 뮤비 MB로 얻어진다. 그리고 실제 기체의 경우에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퓨가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퓨가시티는 기호로 F로 나타내고, 이 F는 실제 기체가 나타낸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 기체에 대한 화학 포텐셜의 척도이고, 그러면 U는 U0 플러스 RT-LN P0분의 F가 되고, 이 관계로 이것을 P분의 F를 비율로 나타내준 것이 퓨가시티 개수이고, 그래서 P분의 F, 이게 파이로다 퓨가시티 개수를 정의하고, 이 개수를 비교하면서 1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느냐 하는 것이
이상계체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학 포텐셜은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 더하기 화학 포텐셜을 변화를 하는데, 요거 퓨가시티를 이용하면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 더하기 RTLN P0분의 P 이상기체에 대한 것 플러스 그 편차 퓨가시티 계수로 나타내는 RTLN 파이를 더해주면 그 지점에서의 화학 포텐셜 뮤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강 자유에너지와 변화의 방향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